자, 일동제약 주민들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이제 오후 1시께, 토요일 오후 1시께 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주말에도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일동제약이 다음 주부터는 좀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혹시 일동제약을 화이자가 인수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쫑긋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일단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왜 일동제약이 다음 주에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고 일어나서 봤는데 엔비디아가 장중 4.9% 올라가고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셧다운 기간이에요. 셧다운 뭐 같습니까, 여러분?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 망했나요? 그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결정을 내리는 이제 자리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다 얼마를 투자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줄이고 어느 부서에서 덜 받고 더 받고를 이제 서로가 이제 의원들이 합의를 해야 OK 사인이 떨어져서 그게 정상적으로 셧다운 기간이 끝난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거는 17일 정도면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요. 그러면은 17일이 언제예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다. 그럼 이에 대해서 17일이면 끝나겠다는 분석이 나오면은 요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활발한 주식시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 어땠냐?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을 해서 월요일부터 최고점 찍고 화수 목금 사람들을 공포의 분위기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보세요, 여러분. 나스닥은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흔들흔들 해가지고 지금 어디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 60일 선에서 살짝 딱 걸치면서 반등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점에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달궈졌던 분위기에서 일부 좀 워워하는 분위기로 갔다라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우리 일동제약에 대한 내용인데 일동제약이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잘 나왔다. 순이익이 무려 6배나 급등을 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제부터는 본업과 그리고 비만 파이프라인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끼쳐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실적을 일동제약이 본격적인 수익 체질 전환에 착수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면서 영업의 이익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해요. 본업의 외형이 줄어든 가운데 지분평가와 처분이익이 수익을 견인한 만큼 실질적 영업 체력이 회복될지 여부는 4분기 이후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일회성이 사라지는 만큼 수익성 유지가 가능한지가 검증 포인트고 회사의 다음 과제로는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상업화 가능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비만 치료제가 내년 상반기 중에 계약으로 이어진다면은 일동제약의 중장기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항상 말씀드렸던 이 500형 환원과 애널리스트가 9월 29일 발표된 임상일상 전체 데이터 결과는 매우 놀라웠고 경쟁약품인 일라일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이나 로슈의 CT996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기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임상 1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림 3단계에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화이자가 인수하면 어떨까? 이 내용에 좀 뒷받침이 내용인데 화이자 그리고 메세라 엔터 인투 요 내용인데 이거를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화이자 메세라가 합병 계약을 수정 체결을 했다. 메세라 이사회와 화이자 합병 지지 확인. 86.25달러에 이제 한 주당 해서 모조리 사들이는 조건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기대를 했던 이 화이자라는 거대한 기업에서 이 일동제약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확장시키는 거는 사실상 불발이 났다. 그러면 우린 기존에 계속 노리고 있던 노보노디스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화이자는 우리 옛날에 코로나19 백신 만들던 회사잖아요. 얘네가 이걸로 돈 많이 벌긴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시장 지켜보는데 뭐가 떠올라요? 이 비만 치료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노보노디스크랑 원래 이제 누구 판때기였어요? 일라이릴리 jet바운드 만든 회사죠. 여기랑 막 박터지게 싸우는데 대형 제약사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 해가지고 얘네들도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세라라는 미국 기업을 인수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건데, 참고로 이 메세라는 이번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 36불 하던 종목이 거의 2배 이상 날라. 이게 되세요. 얼마나 이 비만 치료제가 돈이 되는지. 약 1.5배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비만 치료제는 돈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노보노디스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번 뉴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노보노디스크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주는 우리 지금 캔들의 위치를 좀 봤을 때 어때요? 전고점을 막상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제 뚫으러 가나 했는데, 금요일날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 금요일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차트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매집을 했던 세력이 털고 나간 건데,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월 6일 목요일날 들어왔던 외국인이 다 매도하고 나서 순매도로 전환까지 이뤘어. 그러고 나서 이 정도 49억 정도 완전 순매도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소리예요? 순매도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까지 팔고 나갔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얘네들 대략적인 이제 평균 단가가 한 29,000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익절을 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은 한동안 이 일동제약은 주포가 없어집니다. 나올 만한 재료는 다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혹시나 화이자가 인수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다음번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의 어느 정도 공백이 있는 거를 특정 모기업에서 이제 공격적인 매매를 할 그럴 가능성까지.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일동제약은 좀 횡보 내지 조금 약간의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주에는 일단 어떠한 내용의 재료가 새로 나온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레인지를 좀 넓게 잡아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사실 이번에 급등이 없기 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어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은 이때부터 분할로 잡자라고 제가 지난번 10월 23일 마지막으로 브리핑 드렸는데, 그 사이에 여기서 뉴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빵 하고 뛴 케이스. 그러면 여기까지 되돌림이 나오냐? 그럴 가능성은 적다. 왜? 일동제약이 이제 꺾이는 과정에서 한 번에 21선 반등.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등이었냐? 기술적 반등이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온 종목은 다시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근데 물론 가능성은 있어.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한동안은 일동제약에 여러분들이 뭐 물타기를 하려고 대기하시거나, 혹은 내가 지금 신규 진입을 좀 더 고려해 봐야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엔 좀 시기상조다. 일단 당장은 주말 사이에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월요일날 장 열리고 나서 좀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좌측에 보이는 소통방에다가 여러 가지 뉴스들을 올려놓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이것 좀 설명드리면, 여러 종목들이 정말 많이 가는 거 잘 봤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메인으로 가시되, 제가 매일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단기적인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어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게 어떻게 이제 분할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고영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 9시 10분에 오늘의 단타 종목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갭상승으로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고영을 제가 9시 10분께 말씀드렸죠. 어디에요? 9시 10분이면 요 자리죠. 그러면은 이 고영 장중에 몇 퍼센트 상승이 나왔어요? 플러스 14.47%. 요런 자리가 나왔다. 아니 황프로가 뭐 오늘 갭으로 뜬 종목 중에서 그냥 네가 때려 맞춘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왜 이걸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음 종목으로 카티스 설명드렸죠. 오늘 여러분들 카티스 간 거 보실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돌파 사인인데, 예시를 들면은 이 캡처한 것처럼 201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검정색 선 있잖아요. 요거 되게 많이 보는데 검정색 선이 201 이동평균선이죠. 그러면 딱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제 죽어있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동반돼서 돌파가 나왔을 때, 이런 대량의 거래가 동반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이시죠? 검정색 선 제가 뭐라 했어요? 201선. 여기 정확하게 거래량 터져주면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 눌림에서 엄청 스프링이 여러분들 힘이 꽉 응축돼 있다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힘이 꽉 응축돼 있던 스프링을 힘을 팍 놓으면 어떻게 돼요? 팡 하고 뛰어 오르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눌림 기간이 상당히 길다. 201선, 이 검정선에 그게 닿았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돌파 시그널이다. 이것만 그러냐? 아니다. 유라클 보세요. 201선에서 강하게 눌림이 나왔고
돌파가 나오고 유력도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이런 식으로 돌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말한 게 오늘 루닛이죠. 121선 터치했고 물량 체크를 하고 있고 현재 목표 주가는 5만원으로 잡아라. 거래량 증가 시 201선 돌파 가능성 해서 루닛 어떻게 됐을까? 루닛 지금 윗골이 살짝 달렸지만은 거래량 터져줬죠. 여러분 두고 보세요. 내일도 루닛 강한.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인 종목들로 제가 채워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디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냐? 여러분들이 잘못된 매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단기적인 종목 그냥 막 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서 뭐 고영, 하이닉스,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막 뜨네 해가지고 장중에 그냥 갑자기 불나방처럼 들어가서 손해보는 경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최선의 선택은 덜 먹더라도 이유와 근거가 있이 그냥 단순히 급등주라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눌림이 강한 아이들은 10중 팔고 주포가 들어와서 돈을 써서 끌어올리는 거다. 그럼 얘들이 이제 익절하는 타이밍을 노리자라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다 제가 소통방에서 정말 자세히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소통방 웬만하면 들어오세요. 거의 필수로. 왜냐면 제가 장중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다 써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소통방 들어오시라. 들어오시는 방법은 위에 010-4438-5734 여기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이따 다들 잘 아실 건데 제가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또 QR코드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혹은 핸드폰 2개이신 분들은 여기 핸드폰 기본 카메라 꺼내 들으신 다음에 여기를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세요. 그러면은 이 문자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입장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제가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 할 수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입장이라고 남기기 귀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010-4438-5734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11월달 되면서 장이 정말 막 어지럽잖아요. 삼성전자도 뭐 갑자기 막 10만전자 간이 많이 얘기 나오다 이런 식으로 꺾이다 보니까 진짜 내가 큰맘 먹고 주식을 했는데 물렸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첫 단추부터 잘 껴야 앞으로 나중에 더 여러분들 주식을 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지금 제대로 배워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편해지니까 웬만해서 그런 내용들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수로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곤 후회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방을 운영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사랑해주고 뭐 글 하나 올려주면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하트도 눌러주고 하는데 저는 이 재미로 살아요. 저는 알아서 주식으로 잘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낌없이 퍼주는 방이니까 들어오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 제가 정말 좋게 보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실제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전망도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 APR이 엄청나게 떴잖아요. 제가 APR을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2025년 2월 11일 날 말씀드렸어요. APR. 오늘부터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만한 섹터들이 계속 등장하다. 곧 3월입니다. 그 말은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유리기판 테마는 아직 실적이 없다. APR, 숲,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업 보면 아시듯 실적이 좋게 나오는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2월 11일 날 보이죠? 2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APR 2월 달에 2월 11일 날 얼마였냐? 여기 있죠? 네. 얼마예요? 52,000원. 그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제가 히든 종목으로 나간 겁니다. 동일기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얼마예요? 2월 11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화요일 2월 11일 44만원. 지금 얼마 갔습니까? 더블 갔습니다. 저는 확실한 더블 가는 녀석들만 여러분들 콕 집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바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쭉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거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U 플러스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유는
경우에는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U 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하려면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라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